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면 하늘 위에서 내가 사는 곳을 내려다볼 때가 있잖아요. 물론 경치도 참 멋지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내가 사는 곳이 작았구나. 내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 정말 작은 문제였구나. 그래요. 우리가 고민했던 그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또 멀리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레이나맘이 들려드리는 5월의 한 주간의 이슈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을 또 들라고 하면은 이 육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육개장에 대파를 듬뿍 넣어서 먹었더니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얼큰한 음식이 이렇게 생각날 때 육개장이 참 제격인데요. 너무 짜게 만들지 않으면 건강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육류는 소고기, 양진머리를 식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대파를 듬뿍 넣어서 먹으면 중성지방의 흡수를 줄여주고 또 영양소가 늘어나고 어릴 때는 참 파를 싫어했는데요. 파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이 어른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 육개장 굉장히 만들기 힘든 요리 같지만 사실상 만들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갖가지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재료를 전부 다 삶고 손질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재료들을 좀 생략한다면 오히려 일반 국처럼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또 육개장인데요. 그 안에 버섯, 고사리, 숙주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는 빠져도 크게 맛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파 육개장은요. 대파만 많이 넣어서 육개장을 끓여도 재료를 많이 넣은 육개장 부럽지 않게 시원한 맛과 매콤한 맛을 풍부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 소고기 양지 100g에는요. 단백질이 18g이 넘게 들어있어서 근육이 자연 감소하는 이 중년에게 좋은 음식이고요. 몸속에서 단백질 구성에 관여해서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몸에 잘 흡수되는 철분도 많아서 빈혈을 예방하고 또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다만 닭가슴살에 비해서 지방이 좀 많지만 그래서 더 맛있는 게 바로 육개장이죠. 대파는 지방이 많은 음식과 굉장히 궁합이 좋잖아요. 육류나 탕, 볶음, 기름진 음식에 대파를 듬뿍 넣어서 먹으면 몸속에서 중성지방과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고요. 혈관에 이런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심장, 뇌혈관 질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대파 뿌리에 많은 이 알리신 성분은요. 혈액 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열량은 적고 또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대파 100g 열량은 23kcal이고요. 탄수화물은 한 4g 정도, 단백질은 한 2g 정도, 섬유질도 1.6g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있는데요. 당류도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파를 많이 넣으면 이 은은한 기분 좋은 단맛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큰한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고요. 열량은 매우 적고 또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장 운동을 도와서 대장 건강, 배변 활동에도 기여합니다. 또 알리신 성분은 피로를 줄이는 비타민 B1 흡수를 돕기 때문에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생선, 콩류, 잡곡 등과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세계암연구재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자연 그대로의 대파, 마늘, 양파 등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위 점막의 움트는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 대파는 음식의 주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부재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아예 없으면 뭐 다른 걸로 대처하지 뭐 양파 넣지 뭐 이렇게 해서 대파는 그냥 없어도 되는 있으면 좋은 그런 식재료였는데요. 대파를 많이 넣은 이 얼큰한 육개장이요. 위에 고추기름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떠있는 이 육개장. 이 육개장은 좋은 게 한꺼번에 많이 끓여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또 꺼내 먹을 수 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일회용 포장된 식품도 육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육개장을 사서 그 국물에 또 대파를 가득 넣어서 이렇게 양을 좀 늘려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육개장에 대파를 듬뿍 넣어서 먹었더니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시켜주고요. 우리 중년의 몸매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트에서 대파를 보게 되면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대파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주름을 예방하고 잡티를 없애는 피부에 좋은 5월 제철 음식 5가지입니다. 음식은 제철에 먹었을 때 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하고요. 강력한 건강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채로운 이 5월 제철 음식은 피부 건강에 아주 탁월하게 좋다고 해요. 자, 이 음식은요. 마늘종, 미더덕, 아스파라거스, 오이, 토마토. 이 5월 제철 음식 5가지와 그 효능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마늘종이요. 녹황색 채소인 이 마늘종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과 피부, 점막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방어력을 높여서 손상을 예방해주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 또한 막아준다고 해요. 또 마늘종에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까지 있고요.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서 수종 냉증 치유에도 좋습니다. 마늘종을 데치게 되면 알리신 흡수율이 또 45% 높아진다고 해요. 마늘종에 건새우 같이 넣어서 살살 기름에 볶고 간장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굉장히 참 맛있잖아요. 5월에 빼놓지 않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더덕인데요. 미더덕은 카르티노이드계 물질로 인해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카르티노이드계 물질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서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몸이 통통하고 붉은색을 띠는 미더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미더덕은 콩나물하고 궁합이 아주 좋잖아요. 미더덕에는 비타민C가 극소량 들어가 있지만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미더덕의 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잘 어우러집니다. 또 아스파라거스가 있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 포함된 비타민 A, 이 피부 상피 세포를 촉진해서 피부 각질이 재생되고 또 각질이 탈락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점액을 분비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피부 점막 유지 효과 또한 있고요.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단백질 합성, 피로 해소,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기 때문에 변비와 다이어트 또한 효과적입니다. 자, 4번째는 오이인데요. 오이 섭취는 피부 건강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죠. 오이 속에는 비타민C, 이 비타민C는 피부 구성 물질인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잖아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또 미백과 보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 팩도 아주 좋은데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지켜주고 또 수분을 공급해주기 아주 효과적이죠.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 열을 진정시키기 때문인데요. 여드름을 예방하고 또 땀띠를 진정하기에 좋고요. 팩을 할 때는 오이를 얇게 썰어서 그대로 얼굴에 붙여주거나
껍질을 제거해서 강판에 간 오이와 밀가루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피부에 바르고 한 15분 후에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의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항산화 물질인 이 리코펜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잡티나 기미 생성을 막기도 하고요. 또 리코펜은 피부 미용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전립선암,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토마토를 익히게 되면 리코펜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요. 이것은 요리 중에 수분이 증발해서 리코펜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조리할 때 껍질로부터 빠져나온 이 리코펜이 기름에 녹아 있어서 이를 함께 먹으면 충분한 양의 리코펜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땡기시나요? 저는 미더덕하고 콩나물 가득 넣어서 매콤하게 이 콩나물찜을 해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기에 먹을 수 있는 연한 마늘종, 장아찌로도 먹고 또 볶아서도 먹잖아요. 주름을 예방하고 잡티를 없애주고 피부에 좋은 5월 제철 음식 5가지 소개했습니다. 물보다 체수분 유지에 효과적인 수분과 미네랄까지 풍부한 5가지 식품 전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수분은 줄어들어서 피부가 버석버석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여기서 체수분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말하는데 체수분이 적으면 근육이 약화되고 피부 탄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람 체중의 60%,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 혈액의 94%가 수분입니다. 정상적인 체수분보다 1.5% 부족한 이 경미한 수분 부족만으로도 두통, 피로, 기억력 저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체수분 유지를 위해서 물만 많이 마실 수는 없죠. 기온이 올라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물을 직접 마시는 것 외에도 수분과 미네랄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는 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보다 체수분 유지에 효과적이고 또 수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5가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수박인데요. 수박은 93%가 물로 이루어졌죠. 수분 외에도 소금과 미네랄,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순수한 물보다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박에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체수분 유지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이외에도 수박에는 비타민 A와 C, 티아민과 리보플라민, 니아신, 판텐톤산, 인,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 하나는 오이인데요. 수분 함량이 97%에 달하는 최고의 수분 함유 채소이죠. 오이 조각 한 컵은 물 한 잔과 비슷한 갈증 해소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오이에는 또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켜주고 각종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비타민 K와 칼슘 등의 영양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레인 요구르트인데요. 설탕과 과일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는 과일과 채소 못지않게 체수분 유지에 좋은 식품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의 수분 함량은 85에서 88%에 달하는데요. 이런 요구르트는 위장에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전해질, 칼슘의 좋은 원천으로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의외로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데 수분이 94.5%라고 합니다.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해서 알파와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등의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도 좋은데 설탕을 추가해서 먹는 것은 영양학적 좋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샐러리인데요. 이 샐러리도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대신 또 칼로리는 낮아서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죠. 제아잔틴,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제2 원천으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호르몬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도 들어있어서요.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보다 체수분 유지에 효과적이고 수분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5가지 식품 알려드렸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얘기 듣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성공 습관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떤 직장에서나 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업무 효율을 높여서 직장 내에서 또는 자신의 일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일에 접근하는 이 접근법과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는 일상적인 업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인 마인드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동기부여와 주인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일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성공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그리고 또 사업 부분에서 좀 더 높은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과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보다 집중하는 건데요.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것. 많은 직장인들이 사업에 중요한 것보다는 하기 좋은 일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바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회사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황에 안주하게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안주하면 퇴보하거나 도태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을 좀 배우는 거, 능력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 그게 중요한데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주인의식으로 애정을 갖고 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어떤 경영자, 상사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진 않죠. 어떤 일이 자신의 소관이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건데요. 비록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해도 주인의식으로 애정을 갖고 일을 해야 실제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또 자신이 가진 능력을 평가해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과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고 또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냉정한 평가와 분석인데요. 때때로는 자신을 그 능력 위에 놓고 평가해보는 것, 여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성공 습관 5가지. 중요한 일에 순위부터 매겨라 그러는데요.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나의 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그 순위를 매기는 자체가 벌써 일을 잘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잘 지키는 거, 일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잘 지켜가는 것 또한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니까요.
올라온 기사 중에서 보니까요. 술 때문에 두통이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결국 오른쪽 몸이 마비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몸이 이상하고 또 두통과 구토 증세가 있었던 20대 남성인데요. 그냥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생각하고 통증을 방치를 했는데 시력 때문에 안경사를 찾아갔다가 이 종괴가 있는 곳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뇌 종양으로 인해서 오른쪽 몸이 마비됐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후에 이 뇌종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 일간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23세의 코너 모어는 2022년 1월부터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고 몇 달 후부터는 몸살과 극심한 두통, 구토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출근에 지장을 줄까봐 따로 병원을 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통증을 이기려고 또 진통제를 다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당시 이 코너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숙취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22년 8월에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이 복시 증상이 생긴 코너는 동네 안경점을 찾았고요. 복시 증상 때문에 코너의 머리를 스캔한 안경사는 뇌에 종괴가 있다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볼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CT와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MRI 검사 후에 악성 뇌종양, 뇌수막종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종양이 뇌의 오른쪽을 제어하는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몸의 오른쪽 전체를 거의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요. 5일 후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외과 의료진이 종양 99.9%를 제거했고요. 수술로 인해서 코너는 종양의 위치 때문에 오른쪽 몸이 거의 마비됐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걷고 오른팔의 서용법을 배워야 했고요. 목발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샤워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지속적으로 걷기 연습을 하고 또 오른팔 사용을 하려고 애쓰던 가운데 드디어 오른쪽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너는 뇌종양을 이겨낸 스토리로 뇌종양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젊은 홍보대사로서 뇌종양이 미치는 영향과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뇌종양은 뇌 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한 종양과 머리뼈나 주변 구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뇌조직이나 뇌막으로 전이된 종양을 말하는데요. 뇌종양은 발생 부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매나 정신과 질환으로 오인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거나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에서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죠. 뇌종양의 70%가량은 두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피로나 스트레스로 두통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일상에서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그래서 두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뇌종양으로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뇌종양은 적극적 치료를 할 경우에 국내에서는 5년 생존율이 65% 이상, 양성 뇌종양인 뇌수막종은 95%로 매우 높고요. 신경교종의 5년 생존율도 전체 38%에 이른다고 합니다. 뇌종양도 치료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소화가 계속 안 된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계속 있다든지 고열이 계속 된다든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질환들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굉장히 완치율이 높잖아요. 너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안 좋지만 이거는 술 때문일 거야. 아니 이거는 이것 때문일 거야. 이렇게 넘기고 또 바쁘니까 다음에 넘기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두통과 구토,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예민하게 잘 살피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이 가장 행복한 시간, 무엇을 하든지 하루 중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 어느 시간이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라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한 잔 마시고 업무에 돌입하는 건 꽤 효율적인 얘기라는 셈입니다. 또 살 빼는 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저녁 시간보다 오히려 아침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을 반하는 결과이기도 할 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고연령층 아니면 사실 아침 시간대 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기 딱 좋을 시간, 창밖을 가끔 내다보기 딱 좋을 시간, 또 차 한 잔 함께 마시면서 음악 한 곡 듣기 딱 좋은 시간, 이 시간에 제가 함께 하잖아요. 무엇인가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가끔 살다 보면 숨이 턱 하고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행을 가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참 좋은데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야 되고 또 만나는 장소까지 나가야 되고요. 여행은 또 휴가도 잡아야 되고 교통편도 잡아야 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끓여놓고 창밖을 보면서 음악 한 곡을 딱 듣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이게 가장 손쉬운 행복을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지고 닭고기가 떠오른다는데 왜일까요? 미국 고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미국 소비자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닭고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강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닭고기 제품의 소비 판매가 52주간 1년 전보다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 판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외식업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닭고기 가공업체의 최근 분기별 패스트푸드 매출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 6% 증가했고요. 윙스톱 치킨도 동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21.6% 급증했다고 합니다. 각 회사 주가는 10일 기준 1년 사이에 64%, 88%나 올랐고요. 미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 최고 경영자는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커졌는데 일부는 소고기 수요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색육, 소고기,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보다 백색육인 이 닭고기를 먹는 게 지갑과 함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 암 등 발병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지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매일 한 번 닭고기 등 가금류를 먹은 사람이 매일 한 번 소나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도 국내외 연구를 43편을 메타 분석했고요. 소, 돼지고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 상대 위험도가 41%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닭고기 등 백색육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 상대 위험도가 오히려 20% 낮았고요. 위암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의 과도한 섭취가 대장암과 유방암 등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닭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다른 고기보다 지방이 적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더 높죠. 필수 지방산 함량은 돼지고기보다 1.6배, 소고기보다 5배 높고요. 또 닭고기는 근육 섬유가 비교적 가늘고 연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단백질 양도 풍부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속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소 화합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햄첼이 풍부한데요. 닭고기에는 적다고 합니다.
또 모든 음식은 조리법에 따라서 영양 성분의 함량이 달라지는데요. 건강한 닭고기를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이 껍질 부위를 제거하고요. 굽거나 삶아 먹는 게 좋습니다. 튀겨 먹을 때는 콜레스테롤 함량과 열량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운 닭고기와 튀긴 닭고기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본 결과 구웠을 때 열량과 지방 탄수화물 함량은 줄어들고요.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뼈 있는 닭고기로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식초를 넣으면요. 칼슘 함량을 1.8배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식초가 닭 뼈 속의 칼슘 국물을 배어 나오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래요. 식단에 소고기, 돼지고기도 좋지만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닭고기 요리를 첨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매주 이것을 해라. 수면 문제의 42%를 낮춰준다는데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병, 또 신경퇴행성 장애, 심지어는 사망의 위험을 증가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서장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점원을 꾸준히 가꾸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겪을 그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서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포괄적인 건강 관련 진화 조사, 연구진은 6만 명 넓게 추출한 이들의 신체 활동 참여에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정원을 가꾸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분했는데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 모듈에 대한 반응을 기반으로 식별됐고요. 정원 가꾸기는 그들이 참여하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두 가지 운동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강도의 이 정원 가꾸기 활동이 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정원을 가꾸는 사람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42% 낮았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33% 더 낮았습니다. 또 매주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점차 감소했고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수면 시간, 또 불면증 가능성과 주간 졸음 발생률이 더 낮다는 보고입니다. 정원 가꾸기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반적인 수면 장애의 유병률을 줄이는데 건강상의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수면 장애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장애잖아요. 커피를 끊어보기도 하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정원에 나가서 정원 가꾸기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 바깥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햇볕을 좀 많이 받는 게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요. 또 좋은 거는 운동보다는 정원 가꾸기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시간도 또 잘 가잖아요. 마음까지 편안해지고요. 수면 문제는 좀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잠을 충분히 자는 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적게 자면 부지런하고 또 잠을 많이 자면 약간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위해서 수면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는 게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빼놓고 생활하기란 참 힘듭니다.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게 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영양소가 파괴될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레인지가 식품 영양을 더 풍부하게 하고요. 오히려 찌거나 데치는 것보다 낫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은 최근 임상 영양학자 슐라 카도간 박사의 설명을 인용해서 튀기거나 끓이거나 볶는 등 모든 조리 방법은 음식에 영양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보존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평균 350도의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데요. 다른 방법보다 이 음식을 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영양소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자레인지의 이 방사선이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분해한다고 믿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카도간 박사의 설명인데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전자레인지 요리는 실제로 영양소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가장 적은 조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이 코바로프 박사에 따르면 음식이 오래 조리될수록 영양소가 더 많이 분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 요리는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 분해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비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해서 음식의 분자를 움직이게 하고 음식 전체에 전달되는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음식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익히며 효소 변화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열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조리 방법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딱히 전자레인지가 더 해롭다는 것은 아니죠. 일반 오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는 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온도를 높이는데 중심부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외부가 더 많은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증가합니다. 음식에 가해지는 열의 양이 많고 또 조리 시간이 길수록 영양소 손실이 많아지고요. 물과 같은 액체의 양이 많아지면서 영양소가 침출되어서 성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야채와 같은 음식을 끓이면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는 파괴되죠. 캐도건 박사의 2017년 전자레인지 조리 후 영양 비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요. 전자레인지로 요리한 경우 비타민 C 보존율이 가장 높았고요. 끓인 후에 가장 낮은 보존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전자레인지 조리 시 쑥갓과 아욱, 이 비타민 K 손실이 가장 컸고요. 반대로 시금치와 근대는 비타민 K 손실이 가장 적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시 고구마와 당근을 포함한 특정 식품의 나트륨, 칼륨, 인 함량과 같은 성분을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채소 모두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것은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면역체계와 시력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식품 영양 매체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보존하는데요.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야채를 삶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이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식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70%에서 82% 손실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은 채소는 칼륨,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광과 같은 미네랄 손실이 큰 반면 전자레인지는 채소의 영양가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연구진은 채소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비타민C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쳤고 또 실제로 식품의 초기 함량의 90%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는 특정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당근, 피망,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과 같은 특정 항산화 물질은 요리를 통해서 잠금 해제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또 전자레인지 이용이잖아요. 특히 또 냉동식품이 요즘 많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은 어쩌면 우리가 요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면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오래 돌려도 괜찮은 건가, 너무 편리한데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비타민C와 같은 영양 성분 보존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요.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전자레인지. 조금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